얘들아 안녕. 나 돌아온 꼰대아재야. 참 돌아와서 이 호피 셔츠 입고 방송하고 싶어서 그동안에 한 두세 달 속이 탔어. 자, 그런데 이제 젠틀맨 H는 어디 가서 뭐 할까? 그거는 뭐 선글라스 끼고 있고 양복 입고 어디 알바로 가면 우리는 안 받습니다. 스펙이 좋네요 이럴 거냐. 꼰대아재. 그래도 이 끈기,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존버,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 우리가 뭐 똥당이라고 부르고 가끔 기분이 좋을 때는 힘당이라고 부르는 저 국민의힘. 저 당에 주호영 비대위가 구성이 됐어. 참 윤석열이가 이준석이가 미워 죽겠던가 봐. 아마 이 세상에 이준석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황 대표고 두 번째로 윤석열이가 이준석이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내부 총질 운운하면서 지금 지지율도 안 그래도 윤석열이 떨어져서 힘든데 그 와중에 굳이 이준석이 쫓아내면서 지지율 쬐게 더 빠지는 거 감수하고 쫓아내는 거 보면 하루라도 준석이를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 자, 이게 이준석이 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안은 가만히 보면 말이야. 생긴 거는 뭐 이제 요즘 늙어가 이제 실제 30대 후반이지만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더라고. 점점 김정은이하고 닮아서 얼굴 관상이. 근데 가 속에는 진짜 한 60대 후반 정도의 정치 꼼수들, 그야말로 술수들이 들어있다는 거야. 지금 아주 지독하게 애미겨가지고 아마 윤석열이 지지율을 확 떨어뜨려서 윤이 집권의 위기가 오고 결국 개헌 국면으로 도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 그런데 이준석이 쫓아내고 그 자리에 어제 저 똥당이 의총 전국위원회 거쳐가지고 주호영이를 앉혀서 뭐 의총에서는 윤이 주호영이 민다고 결정해서 시켜주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뭐 박수로 만장일치고 전국위원회에서도 뭐 거의 한 90% 찬성을 했어. 왜 하필 주호영을 했을까? 우리는 이것이 알고 싶어. 항상 꼰대아재는 새로운 시각. 그래서 기성의 신문 펴면 나오는 소리, 뉴스 틀면 나오는 소리,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해. 꼰대아재만의 날카로운 차별성이 있는 이슈.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기하는 게 꼰대아재의 멋이지. 젠틀맨 H는 그게 잘 안 돼서 쫓겨났잖아. 자, 꼰대아재가 볼 때는 왜 주호영이를 했을까? 뭐 최다선이라고? 표준 뭐 한 5선밖에 없으니 5선 주호영이를 했다? 주호영이가 17대부터 했으니까 17, 18, 19, 20, 21. 5선이야, 5선. 자, 주호영이가 MB 당시에 특임 장관, 정무 특보 등을 해서 진 MB계로 손꼽히고 있고, 주호영이가 칼라가 말이야. 대구에서 주로 이제 출마를 했지. 그래서 대구고, 자, 그뿐만 아니라 주호영이가 2016년에 이 박근혜 쪽에서 친박들이 진박 논쟁을 벌이면서 주호영이한테 공천을 안 줬어. 그래서 주호영이가 대구에서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당시 친박 후보를 이겨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어. 그러니까 주호영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될 만큼 경쟁력이 있는데 왜 당시 진박 논쟁을 벌이던 박근혜 주변에 있는 실세들이라는 자들은 주호영이한테 공천을 안 줬을까? 주호영이는 MB 사람이다. 친 이명박계다라고 박근혜 쪽은 정리하고 있었던 거지. 자, 그래가지고 주호영이가 배지 달고 들어와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탄핵에 찬성한 김무성, 유승민과 함께 탈당을 했지. 그래가지고 바른정당에 가서 원내대표를 했나? 그래서 주호영이가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자, 그러고 보면 이준석이나 유승민도 탄핵에 찬성했단 말이에요. 뭐 이준석은 그냥 심리적 찬성을 했기.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표는 안 던졌지. 하지만 지사부 유승민이가 탄핵 찬성하면서 이준석이도 같이 간 거야. 얼굴도 모르는 준석이를 새누리당 비대위원회에 앉혀준 박근혜를 철저히 배신했지. 자,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는 저 똥당에 몇 번째 비대위냐? 2010년 이후에 비대위만 9번 구성이 됐는데 박근혜 비대위 말고는 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 자, 그런데 말이야. 비대위를 얼마나 하느냐라는 기간을 가지고 2개월
그래서 9, 10월에 대표 뽑자. 아니다. 내년 1월에 대표를 뽑고 주호영이를 5개월 간다. 근데 윤의 뜻이 이건 핵심이겠지. 윤은 5개월짜리 비대위를 원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호영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그와 보조를 맞춰서 원내대표를 했던 것도 기억하고, 지난번에 준석이가 당대표 될 때 주호영이가 대표 출마했다가 3등을 했지. 나경원이가 2등하고. 그래서 이자가 원내대표까지는 뭐 이 의원들 쪽에서 될 수 있는데 당원들이 봤을 때 대표감은 아니라고 보지. 그러니까 주호영 이꼴 술수에 능한 원만한 사람, 뭐 이런 거지. 주호영이가 당을 끌고 갈 만한 비전을 제시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는 안 보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 주호영이가 김무성이하고 굉장히 가깝지. 뭐 바른정당에 같이 탈당해 나가서 원내대표를 맡았던 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둘이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게 하나 알려진 게 있지. 가짜 수산업자 선동 오징어 배 선주라고 주장하는 사기꾼 하나가 주호영이, 김무성이 다 연루됐지. 그래서 주호영이는 조사를 받고 불이익금 조치가 됐어요. 가짜 수산업자한테도 같이 걸릴 만큼 둘이는 항상 바닷속에서 같이 헤엄을 치고 다니는 한 부류의 물고기 같은 존재지. 자, 그래서 이 주호영이를 왜 윤이 임명했을까? 뭐 윤 자체가 성격이 친 MB 성격을 확실히 띠고 있지. 윤을 지탱시키는 것은 이 MB계야. 자, 그렇다면 MB계라서 단순히 주호영을 시켰을까? 이 윤이 주호영을 시킨 부분은 향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한 원모 심려가 있다. 이렇게 꼰대아전 해석을 해. 그 원모 심려가 뭐냐고? 주호영이가 옛날에 했던 말을 꼰대아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2017년 2월에 대선도 하기 전에 주호영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2017년 대선 전에 개헌 로드맵을 갖다가 보여라. 문재인이 개헌 진정성을 입증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호영의 그 바른정당은 유승민이 나와서 대통령 당선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문재인으로 하여금 개헌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초반에 지방 분권을 언급하며 뭐 통일을 언급하며 이재호 등과 더불어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쇼를 했던 것이 다 탄핵 때 여야에 돌았던 사발 통문에서 박근혜 탄핵시키고 개헌하자. 이런 것들이 이들 사이에는 이신전심으로 있었다고 봐. 그래서 주호영이가 그때 원내대표로서 문재인을 겨냥해서 2018년에 개헌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요구했던 거지. 야금 문재인은 탄핵을 시키고 또 그때 당시에 여당 의원들 중에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를 탄핵 투표에 참가시키기 위해 개헌을 할 듯이 바람을 잡고 대선 진행될 때는 개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당선되고 초반에는 개헌할 듯 하다가 결국 안 한 거야. 한마디로 능구렁이 문가리가 당시 보수 정당 내부의 개헌론자들을 꼬드기는 데 성공한 거지. 윤이 지금 내년 1월까지 상황에서 윤 앞에는 뭐가 벌어질까? 꼰대아재가 볼 때는 아마 윤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틀린 것 같아. 그래서 20%대 지지율, 또 내년 1월까지는 경제 붕괴와 더불어서 10%대의 지지율로 떨어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윤은 사실상으로 국정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질 거라고 봐. 그러면 윤은 그때 어떤 수를 쓸까? 자, 그때 윤이 택하는 것은 자신을 압박하는 이재명과 뒤를 칠 거냐? 아니면 차라리 개헌을 들고 나와서 자기가 개헌 전국을 주도할 건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건데 그가 당연히 선택하는 것은 개헌을 시도할 거라고 원대하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윤은 어차피 현재의 속도나 실력으로 보면 5년 못 가. 그렇기 때문에 5년 못 가고 중간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권력이 완전히 위태로운 상황이 왔을 때 받아치기로 개헌을 던지려고 할 거야. 박근혜가 탄핵에 몰릴 때 국회 방문해서 개헌을 이야기했잖아. 마찬가지로 윤도 그럴 거다. 그러면 개헌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자신이 적어도
내후년 총선 때까지 대통령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개헌의 주도 세력이 되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상황을 당에서 끌어가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굴까? 당연히 주호영이지. 무색무취하잖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의 정치적 색깔은 뭐냐라고 할 만큼 무색무취한 거야. 그래서 대중의 시선은 주호영이 되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곧바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 직후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11일 날 결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말을 해. 공식적으로는 12일 날 비대위가 출범하니까 그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 거다. 자, 그런데 이준석과 주호영 싸움,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야. 이준석은 여기에서 무슨 구실을 하느냐. 개헌으로 가는 부분에서 윤의 힘을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꼬장을 부리면서 윤을 흔드는 거야. 그래서 윤에 의해서 개헌이 주도되는 게 아니라 유승민과 김종인 등과 더불어서 개헌을 주도해가는 거간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내 생각이야. 그러면 이 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쟤들한테 끌려가면서 개헌하기는 싫다. 차라리 내가 힘이 있을 때 개헌론자 주호영을 시켜서 여야 물밑 협상을 시켜서 다수의 의원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밑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많겠지. 그들을 끌어와서 윤 주도로 개헌을 하고 싶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호영이라는 거지. 그 주호영을 시켜서 윤석열은 개헌판을 열고 싶은 거야. 그것도 주도적으로. 꼰대 아재가 아직 윤 임기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과도한 상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 정신 차려. 두고 봐. 꼰대 아재 말이 맞나 안 맞나. 자, 개헌론자들 다 너희들 지금 계획이 좋은 거야. 계획이. 그런데 누구나 다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다만 그 계획은 아구통이 주워 터질 때까지야. 자, 총이나 받아. 폭탄도 받아. We are